자, 사주 통변의 달인이 되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주 구조를 분석하는 안목을 길러야 되죠. 근데 그 조건은 뭐다? 무조건 사주 원국만 본다. 밖에서 다른 요인을 끌어오지 않는다. 오로지 먼저 요것만 본다. 연, 월, 일, 시. 이거는 분명히 내가 태어난 순간의 시공간 기록이다. 맞죠? 1900 뭐뭐뭐뭐. 그죠? 이거는 절대 불변의 기준이야. 그쵸? 계속 떠들리면 격국이 너를 속여도 십신이 너를 속여도 절대로 속이지 않는 요것, 이게 절대 불변의 뭐다? 기준점이에요. 왜 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두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습니까? 이 기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왜? 이 기준은 절대로 바뀌지 않으니까. 물론 뭐 시주 잘못해서 엄마가 좀 띨띨해 가지고 뭐 한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헷갈려서 뭐 이럴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의사들이 요즘은 다 기록을 하잖아요. 해외에서는 특히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은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사주명리 공부하는 과정에 개고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보다 기준을 찾아라. 도대체 내가 이런 판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 스스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냐 이거죠. 그냥 책에서 십신이 격국이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 맨날 헷갈리고 30년 해도 야 사주 공부하지 마라고 한탄을 하죠. 그 이유는 뭐다? 기준이 없다. 이 사주 원국은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점을 줬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서야 대운을 세운을 활용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얘랑 얘랑을 짬뽕하면 안 돼요. 대운, 세운을 활용하는 방법은 반드시 사주 원국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사주 원국, 대운, 세운은 동일한 게 아니에요. 대운, 세운은 단지 사주 원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대운, 세운이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봤는데, 대운을 가지고 세운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대운 가지고 세운 판단하는 건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기준이니까. 그죠? 이건 대운을 기준으로 변화를 세운에서 관찰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기준은 이게 되는 거예요. 대운이 되는 거예요. 고로 사주 원국은 활용할 수 없어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세운을 사주 원국을 기준으로 했다면 세운을 통해서 그 변화를 살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주 원국을 기준으로 했다면 대운 이 두 글자가 사주 원국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운이라는 기준으로 세운 두 글자로 변화를 살폈어요. 고로 이것은 사주 원국과는 뭐한다? 무관해요. 이게 무슨 행위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를. 그러면 물론 대운을 기준으로 세운의 변화를 살펴서 몰상을 읽어낸다. 이건 오케이지. 그렇지만 사주 원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틀렸다는 거죠. 아니, 기준이 다르다죠. 그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둬야 돼요. 아, 요게 기준이구나. 대우는 변화구나. 고로 모든 것은 기준점, 사주 원국을 원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를 살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 통변의 달인이 되려면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느냐? 예, 사주 원국. 이때 절대로 대운을 들이대면 안 된다. 세운도 들이대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한번 봐봅시다. 여기 보니까 정해, 신해, 기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뭘까?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조금만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거는 비견이야. 얘는 편관이야. 아이고, 상관이 엄청 많네. 그리고 상관은 나빠. 그리고 기토는, 아, 이것도 편인이야. 이것도 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어떤 판단에 이 글자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기준이 있다면 참으로 행복하잖아요. 왜? 헛소리 안 하고 삑사리 안 내도 되거든. 기준이 있으니까.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기준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 기준을 정하느라고 개고생해서 팔보도라는 표를 만들었죠. 자,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봐보자고요. 자, 그 사주팔자에 있는 글자들은 몽땅 다 여기 있어요. 정, 신, 기, 해. 그죠? 교묘하게도 모두 다 가을의 속성을 나타내요. 그 사람은 굉장히 가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묘하게도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가을의 속성을 이해하면 되겠네요. 가을은 기르려고 그래요? 수확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수확하려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이 생기를 제거하는데 집중하죠. 그런데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것이, 해 중에는 간목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해수를 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의 지장간에 간목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재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릴 거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인 거를 다시 재생시키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살기 속에 생기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화가 신금에게 열기를 가해서 신금이 해수에 풀어져요. 그리고 기토 이런 과정을 다 담아요. 그런데 만약에 해중 간목이 없었다면 이거는 그냥 묘지에 묻어버리는 뭐 이런 거예요. 묻어본다 뭐 이런 건데, 해중 간목이 있기 때문에 갱생의 과정을 거칠 거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수렴작용으로 신금을 옴짝달짝 못하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다음에 기토 해수에 묻어붙는데, 해중에 갑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체로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런 물상들이 사주 구조에 따라서 뭐가 나온다? 미용, 문신, 뭐 요즘 뭐 손톱 뭐라 그러죠 그거? 아트, 네일 아트, 그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용, 문신은 주로 뭘로 썼죠? 자르는 걸로 썼죠. 그런데 만약에 살리는 것까지 쓰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이 살기가 아니라 생기까지 있는 거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 요즘 뭐 많잖아요. 뭐 요양 장이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분명히 죽이기도 하지만 다시 살리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바로 살아났다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해수에 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난 건 아니지만 세자축인 여기에 이르면 재생, 재활, 부활 이런 거죠. 그럼 당연히 뭐도 들어가요? 종교, 명리, 철학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죽이는 것 같은데 결론은 다시 살리는 과정이 이 방금 그 본 사주 구조라 이거예요. 그럼 명확하잖아요. 정해, 신해, 기해, 여기 이 속성에는 가을인데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의도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거는 뭐냐면 명확하게도 가을에 활용하는 글자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행위, 그 삶의 방향, 추구하는 방향이 뭐하다? 아주 뚜렷해요. 이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그 에너지 파동이 몽땅 가을에 몰려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신금이 이렇게 가을에 몰려있는 갑자기 사주 안에 을목이 있다고 쳐봐요. 헷갈리는 거야, 이 사람은. 왜냐? 가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봄의 글자랑 짬뽕이 돼버려. 그럼 지는, 야, 제거해! 죽여본다.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아니야, 죽이면 안 돼. 아니야, 죽여야 돼. 아니야, 죽이면 안 돼. 맨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인생의 갈등 같은 거예요. 목표 설정이 목표 설정이 항상 헷갈려요. 우유부단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런 거예요. 갈지자 행보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속성은 아주 뚜렷해요. 에너지 글자들이 모두 뭐가 있다? 집중력. 엄청난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멍청할 수가 없어요. 왜? 우유부단하지 않고 강단이 있고 집중하고 지가 내 꿈은 뚜렷해, 내 목표는 뚜렷해,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다시 원래 사주로 가봅시다. 자, 우리가 분명히 사계도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해를 했어요.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 근데 그 과정이 이렇게 돼요. 정화가 열기를 가하고 신금이 해수에 풀어지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미네랄 워터라고 그랬죠. 물도 똥물도 있고 생수물도 있고 비싼 물도 있고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물이라고 동일한 물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 해수의 종류도 분명하게 사주팔자에 해수라는 글자는 동일해도 이것이 똥물이 될 수도 있고 오줌물이 될 수도 있고 생수가 될 수도 있고 바닷물이 될 수도 있고 광천수가 될 수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씨가 달라요. 씨가. 쟤는 보면 참 고급스러워. 품격이 있어. 쟤 잡종이 아니야. 개야, 개. 이게 뭐죠? 그게 바로 사주팔자에 존재하는 품격이에요. 그 품격을
무엇이 결정하냐 이거죠. 이 정화는 이 사주구조에서 품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정화가 없다면요, 얘들은 다 너덜너덜해진 그냥 뭐 저기 녹슬은, 그래서 해수에 잠긴, 뭐 이게 바다인데 여기에 배 한 척 난파선이 빠져 있잖아요. 이런 상태예요. 그나마 신금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에 동전 2개가 있네요. 그죠? 동전 2개를 훔칠 가치는 있겠지. 하지만 정화가 있음으로써 이 가치는, 신금의 가치 그리고 해수의 가치는 사정없이 상승해요. 정화가 이 구조를 다 살린 거죠. 그런데 십신으로 보면 뭐라고 그런다? 편관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뭐 편관이 강한 것도 아니야. 뭐 뿌리를 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십신으로 보는 사람들은 살인상생 이지를 하고 있지 이제. 그게 바로 십신 생극론인데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야. 그러면 살인상생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상관이 합살해 주는 거야? 아니면 제살 태화야? 맨 이제 이런 연구 하다가 그냥 날 새는겨.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보자마자 딱 이거 정신임 삼자조합이요. 이거 총명하고 벼락부자고 요 개념을 이해하면 이 세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금방 이해를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이 좋을까? 뭐가? 대운이. 무엇이 좋을까? 고민을 하면 돼요. 맞죠? 이런 게 사주 원국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